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본업 일정 때문에 영상을 참 오래간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부산법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왔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부산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부산법원의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이 굉장히 엄격하다. 부산법원은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그리고 부산법원은 변제율을 무조건 높게 한다. 심지어는 최소 변제율을 30% 이상으로 하게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모든 소문들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부산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산법원 앞에서 회생 일을 하는 업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의 방법으로 파악한 부산법원의 특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까 언급했었던 그 소문들에 관련해서도 제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부산법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2020년 하반기 특정 월의 그 수백여 건에 달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들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기초 자료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과 또 이제 흥미로운 통계들을 좀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더 많은 분석, 조사 가능하겠지만 그냥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정도로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총 3분이 계십니다. 이 판사님들을 A 판사, B 판사, C 판사 이렇게 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회생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이제 판사님과 동일한 숫자일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좀 보아주세요.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했던 그 달의 개인회생 부산법원의 인가 건수는 총 381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81건의 개인회생 인가 사건들을 앞서 이야기 드렸던 3분의 판사님, A 판사, B 판사, C 판사님, 각각 이 판사님들이 몇 건의 개인회생 인가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좀 통계를 내보았거든요. 그랬더니만 A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381건 중에 90건의 인가 처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B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183건의 인가 처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108건의 사건 처리를 했고요. 단순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A 판사님 그리고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B 판사님에 비해서 사건 처리를 굉장히 적게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각각의 판사님들께서 처리를 하셨던 사건들을 그 신청 시기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판사님별로 사건 처리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A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조사했던 특정 월에 총 90개의 사건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90개의 사건 중에서 21건은 2018년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69건은 2019년도 신청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2020년에 신청했던 사건들은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이제 21건의 사건 처리 같은 경우에 만일 2018년도 초반에 사건을 신청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가를 받기까지 2년이 훨씬 넘게 걸린 분들도 있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제 B 판사님을 볼게요. B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총 183건의 처리를 하셨는데요. 인가 처리를. 이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사건이 8건이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건이 2019년도 사건입니다. 170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당해년도 사건도 5건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4건의 18년도 사건, 그 다음에 72건의 19년도 사건, 그리고 놀랍게도 이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32건의 2020년도 신청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판사님이 처리하셨던 그 사건들을 한번 백분율로 나눠 갖고 각 사건 신청 연도에 따른 그 비율을 좀 보도록 할게요. A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총 사건 처리했던 거를 이제 100%라고 보았을 때 23%의 사건이 2018년도 신청 사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19년도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 신청 사건 처리하신 거는 0%예요. 그리고 B 판사님은 4%의 18년도 사건, 그 다음에 93%의 19년도 사건, 그리고 단 3%의 2020년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4%의 2018년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다수인 67%가 2019년도 신청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근래 사건 처리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30%가 2020년도에 신청했던 사건이니까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각 판사님별로 사건 처리하는 그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부산법원의 변제율은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사실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니까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이 기초 자료들을 토대로 그 이제 세 분의 판사님별로 인가 내준 사건들의 그 변제율 어떤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381건에 대한 변제율을 모두 조사를 했고, 그것들에 대한 뭐 평균도 내고 했거든요. 그 자료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변제율 통계입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저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건 수예요. 사건 수.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Y축에 해당하는 부분,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변제율입니다. 퍼센트 표시는 없지만은 그냥 변제율 %예요. 각 세 분의 판사님이 담당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쭉 나누고 변제율을 모두 좀 기록을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판사님부터 이분께서 인가 결정했던 사건들의 변제율을 한번 좀 훑어볼게요. 자,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 아래 이제 구석에 여기 보게 되면은 숫자가 좀 작아 보입니다만 88이라고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88%는 아니고요. 8% 사건 처리해 준 게 2건이 있었습니다. 변제율 8%면 뭐 정말 낮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8%, 10%, 11% 뭐 주주주중 뭐 45, 48 해가지고 총 100%의 사건까지 총 90개의 사건 처리를 했고요. 다양한 변제율로 사건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183건의 인가 처리를 하셨던 B 판사님의 사건을 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변제율은 4%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 뭐 18% 쭉 해가지고 10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분이 처리하셨던 183건의 개인회생 인가 사건들 가운데 꽤 많은 사건들이 20%에서 40%대 뭐 비교적 굉장히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끝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당연히 이제 100% 사건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 판사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변제율이 7%였습니다. 그리고 뭐 13%, 16% 그리고 뭐 쭉쭉쭉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역시 이분도 이제 100%로 변제율로 처리가 된 사건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각 판사님이 그 인가 결정을 내렸던 사건들의 평균 변제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 판사님이 인가 결정을 해주었던 총 90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평균 변제율은 43.81%입니다. 그리고 B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45.63%이고요. C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46.36%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비록 사건 처리 속도는 꽤 차이가 나지만은 적어도 그 개인회생 변제율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이 세 분이 담당을 하셨던 총 381건의 전체 평균 변제율은 딱 B 판사님의 그 평균 변제율과 유사한 4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조건 뭐 변제율을 높게 하거나 이런 법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부산 법원들의 그 이제 관련된 소문들 잠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부산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2020년 하반기 거의 뭐 해가 넘어가는 끝자락에 있었던 개인회생 인가 사건인데 2018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했던 사건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서울처럼 일처리 빠른 법원인 경우에도 뭐 때로는 1년이 넘어가는 그런 개인회생 사건이 존재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 처리 그 속도가 굉장히 늦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법원은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금지 명령 기각 결정을 받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적지 않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금지 명령 결정을 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올 사람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부산 법원은 변제율을 무조건 높게 한다. 뭐 심지어는 최소 변제율을 뭐 30% 이상으로 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좀 괴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쭉 보여드린 것처럼 4%, 7%, 8%, 뭐 10% 이하의 변제율 굉장히 여러 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부산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뭐 변제율을 높게 하거나 이런다라는 것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부산 법원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총 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판사님별로 사건 처리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판사님별로 변제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뭐 3분의 판사님 모두 뭐 한 45% 그 전후의 변제율로 사건을 처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별로 사건 처리의 양은 다르지만 평균 변제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늘 개인회생 관련해서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각 지역 법원별로 그 사건 진행 속도나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어떤 법원이 되었든 간에 법 취지에 잘 부합하는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법원이라도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흔히 표현하는 이제 말썽쟁이 채무자일수록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따라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영상들에서 조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좀 밝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각 판사님들의 사건 처리 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추정 가능한 이유들이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우선 그게 부산 법원의 사건 배당 방식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합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개인회생 그 신청 사건 접수되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A, B, C 판사님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처럼 그렇게 판사님별로 사건 처리하는 게 큰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제 특정 판사님의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늦는 거고
또 반대로 사건 처리 많이 하신 어떤 그 비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판사님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거겠죠. 하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 부산법원의 재판부요, 그러니까 이제 각 판사님한테 이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 혹시나 영업소득자 사건 전담 판사님이 계시고 또 뭐 급여소득자 사건 전담 판사님이 계신 거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특정 판사님의 사건 처리 건수가 적으면서 더 오래 걸리고 이러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영업소득자들의 개인회생 사건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편인 게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본 제가 제시했던 어떤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난이도 사건에 대한 각 판사님별로의 어떤 그 절대적인 사건 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염려했던 것처럼 변제율이 무조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법원의 그 성향 때문에 타 지역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어떻게든 꾸역꾸역 진행해서 높은 변제율로라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부산 법원에서는 기각이 나거나 신청인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건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냥 기각 나거나 폐지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타 지역처럼 그냥 어쨌거나 높은 변제율로라도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시했었던 그 이제 부산법원의 평균 변제율 45%보다 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모쪼록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개인회생 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